자, 다음으로 다이오드로 구현한 OR 게이트 회로인데요. 여기 보면 다이오드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다이오드 D1과 D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VA와 VB가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VA와 VB는 0V 또는 3V를 선택적으로 하나만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나는 노드점에 Vout이라고 출력이 나오고 여기에 로드 저항을 R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각각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VA가 3V이고 VB가 0V일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여기가 3V가 들어가고 0V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 0V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요? 여기가 전압이 더 높고 전압이 더 낮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죠. 그러면 이게 쇼트 서킷처럼 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흐르게 되면 VA가 Vout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죠. 3V가 나오죠. 그럼 VB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0V고 여기도 0V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D2는 오프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켜질 수가 없죠. 이 0V고 0V인데 이거보다 큰 전압이 여기에 걸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3V가 걸렸다고 합시다. 첫 번째 여기 ON이 돼서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오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여기로 그러니까 VB 전압이 Vout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3V가 나오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VA가 0V이고 VB가 3V일 때를 알아보죠. 자, 여기 0V 걸리고 여기 0V죠. 그라운드니까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먼저 이쪽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3V고 0V면 무조건 이게 ON이 되겠죠. 그러면 쇼트가 돼서 여기 3V가 그대로 Vout으로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가 3V고 여기가 0V가 되니까 D1은 오프로 오픈이 되겠죠. 그럼 결국 3V가 출력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 다 0V가 걸릴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VA가 0V 그리고 VB가 0V 걸린다고 하죠. 그럼 여기 그라운드니까 0V죠. 그러면 여기 입력단에 다 0V가 걸리고 여기 0V가 걸렸으니까 여기는 뭐 0V가 걸리겠죠. 왜냐면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큰 값이 여기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D1과 D2가 다 오프로 끊기죠. 결국 끊기기 때문에 Vout은 0V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전류는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전류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Vout은 0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3V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각각 3V와 3V가 걸릴 때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둘 다 ON이 되겠죠. ON이 되고 여기도 ON이 됩니다. 그럼 3V가 둘 다 여기에 걸려서 Vout이 3V가 나오겠죠. 자, 이 결과를 보면 이 다이오드 회로는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고 로드 저항에 연결한 후에 이쪽 부분에 Vout을 추출했을 때 OR 게이트처럼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로 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푼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가정을 한 후에 모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걸 한번 해보죠. 아까 우리가 여기 3V고 0V일 때 D1은 ON이 되고 D2는 OFF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그냥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D1, D2를 다 ON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ON 되면 이쪽에 3V가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 ON 되면 어떻게 되나요? 0V가 여기에 걸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두 개 다 전압이 가해지면 3V가 이 Vout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3V, 여기 0V가 돼서 이게 ON 됐다는 가정이 맞지가 않죠. D2가.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서 결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오드 회로의 입출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보이는 회로의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의 특성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풋 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각각 V인이 0보다 클 때와 V인이 0보다 작을 때 등가 회로를 그린 후에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인풋 전압이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냐? 자, 0보다 작으면 여기에 마이너스와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 D1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다이오드가 어떻게 돼요? 오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픈 서킷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스위치로 오픈해 놓은 걸 그려놓고 R1이 있고 V 인풋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인풋 전압을 넣어주면 아웃풋 전압에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Vout은 V 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R1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압 강화, 즉 전압 손실이 없어서 V 인풋의 전압이 V 아웃풋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이렇게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 전압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위에 회로에서 V인이 0보다 클 때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걸리게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노드 전압이 캐소드 전압보다 더 커지죠. 이럴 경우에 다이오드는 ON이 됩니다. ON이 되면 숏서킷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숏서킷처럼 되는 게 그려졌고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V1이 어디에 다 걸리나요? 요 R1에 전부 다 걸리게 되죠. 그리고 요 Vout 단자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0V가 되고 순전히 이 V인 전압이 저항에 다 걸려서 전류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인풋의 전압에 대해서 Vout풋 전압은 이렇게 0이 되는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회로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석을 했을 때 다이오드가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와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오픈, 숏인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다이오드의 응용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렉티파이어, 즉 정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정유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가 되겠는데 인풋 전압원이 여기에 있고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Vout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회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다이오드에 지금 에노드는 V인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캐소드는 지금 플로팅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출력 전류가 이렇게 출력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흐르지 못할 경우에 이쪽 전압이 지금 플로팅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전압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1이 이 V인에 대해서 ON이 되는지 OFF가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회로를 조금 변형을 시켜줘서 요 V 아웃풋 단자의 로드 저항을 이런 식으로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전압이 걸릴 수 있죠. 거기다가 이 저항으로 인해서 이쪽 캐소드 단자의 전압원이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로팅이 아니고. 그러면 무조건 인풋 단자 전압에 의해서 이쪽 전압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V 인풋 단자에 사인파를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인파 그래프가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각각 양의 주기와 음의 주기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양의 주기일 때 어떻게 되고 음의 주기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의 주기를 생각을 해보죠. 양의 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걸리죠. 그러면 다이오드 1에 이렇게 플러스와 다이오드 1엔 V인이 걸리고 이쪽 캐소드 쪽에는 어떤 에노드보다는 낮은 전압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온 상태가 돼서 쇼트 회로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가 회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그려지고 V 아웃풋 단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V 인풋 단자를 달아줬을 때 양의 전압에서는 V 아웃풋이 V 인에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양의 주기일 때 출력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t에 대해서 이 정연파의 신호의 주기가 t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반주기는 2분의 t가 되죠. 그래서 2분의 t만큼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ectified half cycle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계속 양의 사이클일 때만 이런 식으로 입력 전압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인파가 음의 사이클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음의 사이클이면 요게 안 맞죠. 안 맞고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다이오드도 이쪽 에노드 잘못 그렸네요. 음의 전압이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다이오드에도 에노드 부분은 마이너스 전압, 캐소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플러스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나요? 에노드 전압이 캐소드 전압보다 더 낮으니까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서킷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등가이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쪽이 Vout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되냐? 오픈이 됐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이 로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V는 IR이니까 I가 0이니까 최종 전압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의 주기일 때는 출력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렉티파이어로 동작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정료 회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DC 전압을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되냐 한번 알아볼까요? DC 전압 먼저 인풋 전압이 음의 값을 가질 때를 얘기를 해보죠. 분석하는 건 똑같습니다. 음의 전압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다이오드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다이오드는 오픈이 되죠. 그러면 결국 여기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고 결국 Vout은 VIR이라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인풋이 음의 방향으로 계속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출력 전압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Vin이 양의 전압일 때 어떻게 되냐? 양의 전압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온이 되죠. 그럼 쇼트가 되고 여기 인풋 단자에 있는 전압이 그대로 아웃풋 단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혼자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대로 가정해서 풀어보라고 했죠.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Vin이 자, 0보다 클 때 우리가 다이오드가 ON이 되는 거는 다들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잘 이해를 못했다.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면 다이오드가 오프인 상태를 가정을 해봅시다. Vin이 0보다 클 때 D1이 오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Vout도 0V가 됩니다. 왜 0V가 되는지는 아시죠? 왜냐면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VIR에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out이 0이 되죠. 그러면 다이오드 한쪽 단자에 0V가 걸리고 여기 단자에는 뭐라고 했나요? 플러스 단자가 걸린다고 했죠. Vin이 양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노드가 캐소드보다 전압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고 가정했던 게 오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석해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회로 해석하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파를 넣어줬을 때 아까 그 정유기 회로에서 사인파를 넣어줬을 때 양의 사이클인 신호만 출력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요 양의 사이클의 전압만 출력으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평균 전압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V 아웃풋이 0에서 2분의 t 시간을 가질 때 즉 양의 주기를 가지는 사이클에서는 VP는 절대값 크기고요. 사인 오메가 t에서 t는 시간, 오메가는 각 주파수라고 하죠. 각 주파수는 여기에 나와 있죠. t분의 2파이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건 아시죠?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f는 주기분의 1이니까 t분의 1이 대입이 돼서 t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t분의 t에서는 Vout이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Vout에 대한 값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t 주기에 대해서 나눠주고 전체 요 면적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주기에서 전체 면적값을 다 더하고 주기 t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거를 에버리지 평균 Vout 전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t분의 1에서 0부터 t까지 Vout t 시간에 따른 t 함수를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Vout t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VP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죠. 요거를 대입을 해줍니다. 대신에
0에서 2t만큼의 시간 동안만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 적분에서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자, 이제 적분을 풀어주면, 적분 푸는 거는 다들 배우셨죠? 공업수학에서 다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VP는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를 적분을 해주면 오메가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리고 t는 2t분의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이렇게 대입해줘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원래 좀 풀어보면 t 오메가 vp죠.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2분의 t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코사인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0은 1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메가 2분의 t는 어떻게 되냐? 오메가가 t분의 2파이죠. 그래서 t분의 2파이를 오메가 대신에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t였죠. 2분의 t. 2가 날아가고 2가 날아가고 t가 날아가고 t가 나갑니다. 그럼 코사인 파이는 얼마일까요? 코사인 파이가 코사인 180을 얘기하는 거, 180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들 아시죠? 다들 공업수학이랑 이런 데서 배워서 다들 아시는 거 맞죠?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2가 되죠. 다 더하면. 그래서 2 그리고 오메가 대신에 t분의 2파이를 넣어주면 지금 오메가분의 1이니까 오메가분의 1이 없어지고 2파이 t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t가 날아가고 여기 아까 계산해서 나온 2가 이렇게 지워져서 파이분의 2파이가 결론적으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V 아웃풋 에버리지는 파이분의 VP죠. 즉 인풋 정연파의 크기에 아웃풋의 에버리지 값이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시그널 스트렝스 인디케이터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 스트렝스 인디케이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류된 출력의 평균값의 크기가 입력의 정연파의 크기에 지금 비례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아웃풋 평균값이 인풋에 대한 신호 세기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 세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V 아웃풋 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V 아웃풋 에버리지 값이 이 VP라는 정연파의 입력 신호에 비례를 하기 때문입니다. 파이분의 1에 비례를 하죠. 그러니까 파이분의 1을 나눠준 수가 V 아웃풋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정연파 같은 걸 쓰죠. 그럴 때 사용자의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각자 변형된 신호의 크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호가 얼마나 증폭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렉티파이어 회로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렉티파이어를 얘기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렉티파이어에서 렉티파이어는 신호 세기 지표, 즉 시그널 스트렝스 인디케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예를 들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할 때 사용자의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그 음성 신호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뭐 조용한 곳에서 나눌 때는 좀 더 큰 소리로 들릴 테고,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작은 소리로 이렇게 들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신호를 기지국에서 보낼 때 특정 신호만큼 증폭을 해줘야겠죠. 그때 증폭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이 렉티파이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표를요,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풋 전압에 대해서 아웃풋 전압이 이렇게 비례해서 나오니까 그 아웃풋 전압을 바탕으로 얼마를 증폭해주면 되겠다, 이런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이오드 응용 리미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터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특정 전압값 이하로 아웃풋을 제한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 A번의 회로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C의 리미터 회로를 해석을 해보죠. 자, 여기 보면 V1이라는 전화번이 가해져 있고 다이오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직류 전화번이 이렇게 1V짜리 직류 전화번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V1에 대한 I1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V1이 0V보다 작을 때를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쪽 캐소드 단자에는 1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오드가 어떻게 되나요? 오프죠. 오프 상태면 이렇게 오픈 서킷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전류가 0이 돼서 이렇게 V1이 0보다 작을 때는 V1이 0보다 작을 때는 전류가 0이 돼서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호가 잘못된 것 같죠? V1이 0V보다 작을 때, 맞네요. V1이 0V보다 작을 때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V1이 0에서 1V 사이 값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V1이 0에서 1V 사이다.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1V가 가해져 있는데 지금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1V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이오드가 여전히 오프 상태가 되죠. 그러면 전류는 여전히 0입니다. 그래서 V1이 1V가 될 때까지는 계속 전류가 이렇게 0을 유지하고, 자, 그리고 V1이 1V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ON이 되기 시작하죠. 다이오드가. 그리고 1V 이상이 되면 ON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쇼트 서킷이 되죠. 그럼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죠. 왜냐하면 아이디얼 다이오드에서 저항이 0이라고 했죠. 그래서 V는 IR이고 I는 R분의 V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항이 0이 되니까 다이오드 전류는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죄송합니다. 전류가 무한대로 이렇게
치솟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다이오드에서 여기에 전화번을 추가해주면 그 전화번만큼 시프트돼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B와 C 회로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B 회로의 경우에는 인풋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저항 R1과 다이오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 아웃풋이 다이오드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C회로는 이 다이오드에 1V의 전화번이 직렬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먼저 위쪽 회로부터 해석을 해보죠. 인풋이 정연파로 이렇게 들어갈 때 사이클이 두 개죠. 양의 사이클과 음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양의 사이클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양의 사이클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이쪽이 ON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V 아웃풋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요? 0V죠. 그래서 여기 아웃풋이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음의 사이클이 동작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걸리고 다이오드는 오픈이 되죠. 그러면 V 인풋 단자의 전압이 V 아웃풋 단자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회로는 지금 0V 이상의 전압은 통과시키지 않는 리미터로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렉티파이어로도 활용이 되지만 일단은 리미터로 봤을 때는 0V 이상의 전압은 통과를 시키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DC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DC도 해석은 똑같이 하면 되죠. DC도 V인이 양일 때, 양의 전압일 때 이쪽이 쇼트가 되죠. 그러면 0이 됩니다. 아웃풋은.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V인이 음이 된다. 그러면 이게 쇼트가 돼서 V인이 Vout풋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 1인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정연파일 때 여기에 1V의 전압원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자, 먼저 V 인풋이 1V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지저분하네요. 여기 캐소드에 1V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 애노드 전압이 1V를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V 인풋이 1V 이상일 경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가 쇼트가 되죠. 쇼트가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V 아웃풋에는 1V가 계속 걸립니다. 여기 V 인풋 단자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요.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되는 걸 알 수 있죠. 1V보다 큰 거는 다 1V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반대의 경우에 1V보다 작다. 그러면 다이오드, 그러니까 이쪽 캐소드가 1V보다 작게 V인이 1V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이오드가 오프가 되겠죠.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아까 했었죠. 아닙니다. 네, 행정 헷갈렸네요. 다시 이제 V인이 1V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0V가 걸렸다. 그러면 0V와 1V니까 여기 오픈이 되는 게 맞죠. 제가 헷갈렸네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오픈이 되면 V 아웃풋에 걸리는 전압은 V인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R1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없는 거고 이 V1과 이 V 아웃풋 단자가 그대로 V인과 V 아웃풋 단자가 바로 연결이 되니까 바로 출력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1V 이상의 전압만 지금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DC 전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DC 전압도 똑같죠. DC 전압도 여기가 1V 이상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눌 수 있겠죠. 1V 이상이면 이게 ON이 돼서 V 아웃풋이 1V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1V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V보다 작을 때는 이 D1이 오프가 돼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V 인풋이 V 아웃풋에 그대로 출력이 돼서 이렇게 기울기 1인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 회로를 봤을 때 특정 볼테이지를 가지는 전압원을 추가해 줌으로써 그 전압보다 큰 아웃풋 전압을 출력이 안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미터라는 회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한기 회로는 굉장히 많은 응용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추후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때, 이 3장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리미터 회로에서 전압원인 VB의 전압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아웃풋 전압의 평균 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입력은 사인파로 들어가는 거죠. 먼저 여기 회로가 없으니까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Vin이라는 전압원이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이오드가 저항이 들어갔고 다이오드가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리고 전압원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갔고 Vout이 위에 단자랑 아래 단자의 차이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VB 즉 여기 전압원에 전압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 VP보다 그러니까 사인파의 제일 최소값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간단하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인풋이 아무리 낮은 값이라도 이쪽 캐소드 단자 전압이 더 낮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온 상태가 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D1 다이오드가 항상 온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V 아웃풋 전압은 어떻게 되나? 여기 전류가 나오고 여기 VB가 항상 Vout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DC 전압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인풋으로 보니까 사인파를 넣어줬는데 지금 출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전압원의 전압이 출력으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게 VP보다 클 때니까 여기 VP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웃풋 전압이 이 전압원 VB 배터리 전압원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값을 갖고 이게 평균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파가. 하지만 이게 지금 사인파가 아니고 그냥 직류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전압원에 그러니까 VB 배터리의 전압원이 VP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범위의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VP보다는 어쨌든 큰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그림이 나왔네요. 여기 특정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에너드에 걸리는 전압이 저 특정 전압 VB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VB보다 클 경우에는 ON이 돼서 출력이 VB로 세츄레이션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츄레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VB보다 큰 값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캐소드에 걸리는 전압 VB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인풋 전압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이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 전압이 출력이 되다가 이 배터리 전압보다 더 낮은 전압을 가지는 사인판은 그대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를 평균을 해보면 아까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t분의 1에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VP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보호가 붙으니까요. 마이너스 VP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 VP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쭉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요 VB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0일 때는 아까 했었죠. 자, 0일 때는 V인풋 전압이 0을 기준으로 높은 전압일 때는 VB로 세츄레이션, 즉 0V로 세츄레이션이 되고 낮은 전압일 때는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반주기만, 음의 주기만 통과를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평균을 내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었죠. 마이너스 파이분의 VP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리미터가 아니고 렉티파이어를 계산할 때 그때 이제 t분의 1에서 적분해서 구한 값이 있죠. 그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부호만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VB가 플러스 VP보다 클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으로 그대로 다 출력이 되죠. 그럼 이 파형을 적분을 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이 같으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0이 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